택시가 어디로 간 겁니까, 대표님? 택시 회사들 착오되어 있습니다. 왜 택시기사님들이 택시를 떠났을까요? 택시 운전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건 요금만의 이유는 아니고 전반적인 이 직업에 커다란 혁신의 변화가 기사님들이 수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요금이 문제라면 콜비를 자유롭게 하거나 팁을 받으면 해결이 될 것이다. 세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라고 하겠습니다. 법적인 제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그거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밤에 택시를 잡아요. 네. 앱으로. 호출 성공률이 몇 %나 될까요? 요즘은 네. 체감상 거의 0% 가까워요. 0%? 네. 전 사실 밤에 안 돌아다녀 봐가지고 잘 몰라요. 지금 보니까 앱 호출 성공률이 달랑 25%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실패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택시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황기현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님, 이성옥 진모빌리티 대표님 함께합니다. 쇼. 네, 어서 오세요. 이게 지금 택시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없는 걸까요? 도대체 왜 택시가 안 잡히는 걸까요? 택시 회사들 착오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님들이 안 계신 건가요? 기사님들이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사님들이 수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개인 택시를 먼저 설명드리면 개인 택시는 한 분이 하루 동안 한 차를 가지고 책임을 지시죠. 본인의 차를 가지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운전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4시간 중에 본인이 유리한 시간에 나와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돈이 더 되는 구간에 몰려갈 수가 있겠죠.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택시 기사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수입이 안 되니까 그 기사 수가 줄게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 시내 23,000대의 법인 택시 중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숫자가 6,000~7,000대 수준에 불과하고 있어요. 불과 30%가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죠.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어떤 일하는 직업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주로 이제 오프라인에 아날로그적인 일을 했다면 이제 디지털 방식의 온라인 방식의 일을 많이 하잖아요. 택배나 이런 새로운 어떤 온라인 잡에서 보장할 수 있는 수입과 그다음에 택시에서 보장할 수 있는 수입의 밸런스의 차이거든요. 이게 이쪽이 더 많으면 이쪽으로 갈 것이고 이쪽이 더 많으면 이쪽으로 올 것인데 지금은 그 밸런스가 택시 쪽이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지금 현재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택시 운전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건 단순하게 요금만의 이유는 아니고 전반적인 이 직업에 어떤 그 커다란 혁신의 변화가 오고 있다. 하지만 요금 문제를 떠나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8, 90년대를 상상을 해보면 포니 택시던 시절에도 보면 저희 집 첫 차가 포니트예요. 아, 그렇습니까? TMI에. 은색 미터기가 있거든요. 빨간 등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걸 이제 90도 돌리게 되면 손님이 타면 90도를 돌려서 기본 요금이 올라오고 이제 차가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미터기가 돌아가게 되는데 보통 저희 기사님들이 미터기를 꺾는다고 하죠. 그게 그 등을 꺾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기본 요금이 한 500원이었어요. 그리고 50원씩 올라가는. 그 당시에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였냐면 50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요금하고 택시 기본 요금 차이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50원. 네. 모르지는 않는데 지금 국민학교래.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금 현재는 버스 요금의 한 3배 정도 수준에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거의 공공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공교통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만약에 지금 1,250원의 버스 요금 곱하기 10해서 뭐 12,500원이 기본 요금이다 하면 택시가 먹고 살까요? 제가 생각할 땐 택시가 오히려 더 망할 것 같습니다. 왜? 그 요금 체계를 느끼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요금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그 택시 대란의 원인을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정부가 택시 산업 신기술을 육성하지 않고 카카오티의 단순한 콜
호출 서비스에 좀 돈벌이만 키워줬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꼬꼬문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너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짧게 질문을 하면 두 분이 O, X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택시 대란은 규제 때문이다. 규제 때문이다. 두 분 다 O를 주셨어요. 그럼 규제 때문이라면 두 분 다 대답을 하셔야겠네요. 제2, 제3의 대안형 택시 서비스를 내리누른 게 문제다. 저는 X? 저도 X입니다. X. 두 분이 의견 일치를 보셨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금이 문제라면 콜비를 자유롭게 하거나 팁을 받으면 해결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세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O라고 하겠습니다. 오. 갈렸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 두 분 다 X를 주셨잖아요. 문제가 이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울 시내에 16,000대의 법인 택시들이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요금 정책 플러스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서비스를 창출하게 한다라든지 유지를 하고 관리 감독하는 체계가 구축이 된다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와 노력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래도 모자라다 할 땐 제2의 제3의 대안으로 넘어가야겠죠. 근데 지금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규제 때문에 발목이 묶여 있는데 다른 대안을 들고 온다? 이 지상 전혀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요금에 관련된 좀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고제로 요금을 운영하는데 신고를 해도 신고를 안 받아준다. 이건 사실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금이라는 문제를 좀 유연하게 좀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규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콜비를 자유롭게 받는다거나 팁제를 운영하는 것이 괜찮겠다라고 주신 거죠. 자유롭가보다는 뭐 콜비를 좀 지금보다 좀 특별한 경우 그야말로 강제 배차를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좀 힘든데 가서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든데 거기 가면 그날 장사 망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콜을 강제 배차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이 없다 그러면 뭐 운전기사분 사람인데 그거를 다음에 또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그러니까 실은 그 강제 배차에 있어서의 제일 공급자인 기사분들 입장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건 기본 요금 거리의 그 짧은 손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최번 시에 돈을 가장 많이 벌어야 되는데 짧은 손님들을 태워다 주고 나면 그러니까 그 1시간, 2시간 동안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탈퇴를 하고 강제콜을 안 받고 골라 태우기를 다시 하고 이런 역행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택시 대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콜 같은 경우는 기사 입장에서는 길에 있는 손님을 바로 태우는 게 아니고 콜을 받아서 손님을 태우러 또 일부러 가야 되는 거죠. 가서 또 기다리기도 하고. 리드 타임이고 그게 기회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건데 1시간 거리를 갈 손님이나 가서 3분 갈 손님한테 드는 비용이나 이 기회 비용이 거의 같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그분들을 실어 나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IM 택시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시장의 좀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IM 택시를 포함해서 다른 신생 업체들도 요 규제만큼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높은 장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력 수급에 있어서 그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역시도 택시업계 어떤 그 신뢰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타다가 단기간에 1년 반 세월에 1,500대까지 확장을 할 수 있었고 그 근로자를 댈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할 수 있고 그렇게 채용을 할 수 있는 고용에 있어서의 탄력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운수사업법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빠른 인력을 채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행 운수사업법상 택시회사는 월급제로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주급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게 안 됩니다. 법적으로요? 네. 모든 기준을 다 월 단위로 세우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어렵게 구했는데 법인 택시 입장에서는 일을 가장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회사도 득인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주 4일 근로 이런 거를 논의하는 시대인데 지금도 주 6일을 근무를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어요. 새로운 근로자들이 오기에는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근로 환경인 거죠. 택시에서도 고용에 있어서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뭐 1급제가 되든 주급제든 이러한 다양한 고용 형태가 가능하도록 대표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은 고용 안정 부분은 좀 또
낙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와서 근로를 해보니 이게 괜찮다. 내가 근로할 만하고 충분한 내 수익이 되겠다. 안정적인 내 직장으로 하겠다 하면 그때 월급제로 전환을 해도 되는 거죠. 지금 플랫폼 택시에 한해서 1982년 이후에 금지가 됐던, 무려 40년 동안 금지가 됐었던 합승 제도를 이제 지금 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서비스는 항상 더 좋은 방향으로 진화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합승이라는 서비스는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돌아간 거거든요. 이해는 가요. 단거리에 승차 거부가 많으니까 단거리를 안 태우려고 기사들이 하다 보니까 두매 합승은 2배 요금 받지 않더라도 1.5배 정도를 받으면 단거리도 갈 수 있으니까 뭐 그건 될 수 있지만, 저는 서비스는 거꾸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합승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요금을 제대로 정상화하는 것, 그렇게 푸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택시 합승과 관련해서 뭐 동성끼리만 합승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책으로서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하루에 24시간 중에 택시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심하게 널뜁니다. 그 상황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걸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합승인 거죠. 합승이라는 거는 고려해 볼 만한 선택 카드 중에 하나일 수는 있다. 지금 이 안 말고도 현재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민 중이기는 하거든요. 우리 이가훈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사실 이 심야 택시 대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제 현 정부에서 대책을 안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이제 업무 보고가 있었어요. 그 업무 보고 내용에 탄력 요금제 시행에 대한 계획이 좀 나왔어요. 사실 이거 워낙 요구가 높았기 때문에 유연성을 가져와서, 예를 들면 지금 택시 호출 성공률이 뭐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걸 한 50% 정도는 일단은 좀 올리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보겠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가장 주목된 거 타다 부활입니다. 이러면 또 법 개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법 개정 통해서 다시 살려보는 이런 내용에 담겨있는 모빌리티 플랫폼 혁신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라고 했고, 제가요,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님들 인터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을 인터뷰를 몇 번 해봤었는데, 기사님 왜 택시 기사님들이 택시를 떠났을까요? 이렇게 여쭸더니 돈이 안 돼요 라고 일단은 하셨어요. 만약 기본 요금의 거리를 간다 하면은 기본 요금에서 기사님들에게 떨어지는 거는 500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은 화살이 정부나 어떤 규제 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택시 회사 쪽으로 쏠리더라고요. 사람금이라고 흔히들 부르는 그 기준금 안에는 60% 이상이 인건비예요. 택시 회사가 운영을 하는 거는 실은 기사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면허와 차량을 파는 거지, 택시 서비스를 기사를 고용해서 시장에 고객들한테 팔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택시 업체는. 오히려 제 고객은 기사분들인 거죠. 근데 그걸 법으로 직원화하게끔 강제시켜 놓은 거예요. 회사가 받아야 되는 돈은 실제 관리비가 한 6, 7만 원, 5, 6만 원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 돼요. 세금 내고 뭐하고 하는 게. 근데 기사분들 월급 주고 퇴직금 줄 거를, 사대보험 낼 거를 그 위에 얹어서 받는 거죠. 이게 회사의 유일한 수입이니까. 그래서 그게 최저임금이나 뭐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다 보니 그 산업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사님들을 다시 택시를 몰 수 있도록 모시고 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뭐 회사 택시나 이런 택시 기업이 요새 여유가 있느냐. 지금 뭐 35%밖에 가동이 안 되는데 더 이상 뭐 어떻게 월급제 안만 하더라도 줄 여력이 없어요. 결국 그렇다 그러면 그 부담은 탄력 요금제나 이런 부분으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그거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겠습니까? 수입을 보장해야지 들어올 텐데 지금 수입보다 여기가 적은데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해주지 않으면 택시 산업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노동자가 없는 산업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이제 계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블랙 마켓이 생겨요. 블랙 마켓이 뭐냐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으면 이제 나라시 같은 택시들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블랙 마켓으로 가고 있다.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의 문제를 정말 시급하게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궁금한 거, 당장에 눈앞에 있는 바로 어떤 이런 수급 상황에 불을 끄느라고 넓은 시야에서 그런 것들을 진단을 못하고 해야 될 어떤 제도적인 어떤 정비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혹시 좀 두 분 조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들을 풀어줘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바탕을 이용해서 새로운 혁신을 할 수 있으면 저는 공공교통의 부담을 많이 이쪽에서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적인 모빌리티 특별법을 통한 대대적인 플랫폼 개혁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모든 게 굉장히 경제적인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택시 산업을 부흥시켜주고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정부가 넣어주는 게 가장 큰 규제 혁신이라고 봅니다. 두 분이 이제 달리 말씀해 주셨지만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 산업, 그러니까 이 택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택시가 가기에는 울퉁불퉁 막 웅덩이가 많은 그런 길인 거예요. 이 길을 그냥 평평하게만 만들어줬으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시간 동안 이 택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굉장히 일부분만 이야기한 거여서 앞으로도 택시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 모빌런들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를 향한 미래지향적 직장 남녀 모빌런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홍익대 도시공학과 황기현 교수님 그리고 진모빌리티 이성욱 대표님 두 분의 모빌런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빌런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